네, 처서가 지난 요즘에도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위를 피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소변을 보는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소변 상태가 이상할 경우 건강에 이상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여름철 건강과 소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소변을 하루에 얼마나 누워야 되고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사실 사람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 소변을 몇 번 봐야 된다 이런 것은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예. 되게 평균적으로 일반 성인은 하루에 한 5번에서 한 8번 정도까지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보기는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소변을 보는 횟수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소변의 양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개 하루에 한 1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소한 500ml 이상은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막혀서 소변이 못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그런 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변의 양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또 소변 보는 횟수뿐만이 아니라 한 번에 보는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당뇨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뇨병 이외에도 또 원인으로 고려해야 될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변 횟수로 보면 되게 긴장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흔하고요. 방광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자극돼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요일을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보는 소변 양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자주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화장실 가는 걸 좀 무서워하거나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막 하루 종일 참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좋은 배변 습관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 표정을 이렇게 잘 살펴서 화장실 가야 될 때는 빨리빨리 데려가고 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잠자는 도중에 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낮아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소변을 자주 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빈뇨나 아니면 야간에 소변을 보게 된 야간뇨가 있게 되는데요. 되게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사실 너무 덥다 보니까 자기 전에 수박도 드시고 음료수 드시고 또 술도 드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깨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이유가 아닌데도 그냥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두 번 이상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야간뇨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은 질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소변이 나오는데 관련이 된 각종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던가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대개는 야간뇨가 있다 보면 당뇨병을 의심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요붕증이나 약물 복용 같은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야간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음식과 관계없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꼭 찾아야겠군요. 네.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소변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좀 네, 진하게 네. 나올 수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좀 희석돼서 투명하게 나오는 네, 경우가 네.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소변 색깔이 변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일반적으로 소변 색깔은 거의 투명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맥주 색깔 그런 정도의 색깔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색깔이 사실 몸속의 수분 상태나 수분을 얼마나 섭취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 그리고 몸에 이제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요. 예.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농축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 외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간장색처럼 검게 나온다던가 예. 아니면 아예 진짜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아주 짙은 갈색으로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은 우리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이나 방광, 요도를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혈뇨가 생기거나 다른 색깔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 외에도 또 신장 기능 이외에도 우리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그런 색소와 관련된 성분이 또 소변에 같이 나오게 되면서 소변색이 짙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소변에 거품이 날 경우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네네. 계신데 이것도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병원 외래 진료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상당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거품이 잠시 고여 있다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정상인데요. 우리가 소변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계속 많이 남아 있으면서 이제 물을 내릴 때까지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소변에 단백 성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단백뇨 역시 우리 몸에 뭐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운동을 아주 심하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단백뇨 자체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요.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신장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적으로 신장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이 소변 거품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소변을 누는 것은 그건 거품이 또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단백뇨 검사를 할 때도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받는 소변은 대개는 버리고 그 다음부터 24시간 소변을 받게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제 누워 있고 자는 동안은 또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눈 소변을 두고서 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근데 단백뇨가 사실은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요. 소변 검사를 하시면 사실 이제 단백뇨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검사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겠군요. 그리고 수변에서 냄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원래 소변이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소변 냄새가 지린내가 좀 나게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냄새 이외에도 아주 역하고 정말 아주 진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균 감염이 동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냄새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소변 자체가 좀 탁하고 뿌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 이제 세균 감염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죠. 이 소변과 관련된 질병하면 요로결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로결석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우리가 소변이 이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 어딘가에 이제 돌이 생기는 병을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근데 소변이 이제 농축되면서 일부 소변 성분 중에 그 돌을 잘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정을 만들어서 돌을 만들게 되는데요. 원인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음식이라던가 다른 기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소변이 많이 땀을 많이 흘려서 농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생기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상 같은 경우는 아마 익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주 극심한 그 옆구리에 통증이 하더라고요.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뭐 구역질이 난다던가 토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 이제 옆구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타구니 쪽으로 뻗치거나 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통증이 한 번 생겼을 때는 엄청 심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조금 좋아졌다가 전혀 아무렇지 않다가 또 심해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좀 그 특징이고요. 대개는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흔하다고 볼 수 있죠.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그냥 크기가 작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대개는 감염이 동반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딱 박혀서 잘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그걸 깨는 경우가 있죠. 예, 체외에서 충격파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돌을 깨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연령대랑 별 관계없이 20대 초반 남성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걸릴 수 있고요. 그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식습관이라든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소변이 농축되다 보니까 농축돼서 이제 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이 조금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죠. 물을 잘 먹어야 될 텐데 인터넷에서 제가 결정 확대한 것을 봤더니 굉장히 까칠까칠하게 생겨서 네, 네. 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뭐 저도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게 소변 내려오는 예. 길에 딱 막히면 그 아주 부드러운 살이 점막이 그렇죠. 이렇게 딱 수축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죠. 위경련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경련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더운 여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광 또 소변 왜 그럴까요? 여름철에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수분을 그만큼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소변 양이 적어지니까 방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결국 결정, 그런 돌이 생길 만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여름철에 땀도 많이 흘리고 우리가 피부가 많이 습해지다 보니까 또 감염이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의 기회도 높아집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요로 감염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감염이 방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콩팥까지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되죠. 신우신염도 상당히 몸살 기운 같은 그냥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인데 검사해 보면 신우신염이라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더위가 좀 누그러든다곤 하지만 아직 좀 많이 덥고 여름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소변으로 건강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법은 어떤 거고요? 또 생활 습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되게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보지 않고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변 보시고 난 다음에 색깔도 확인하시고 거품이 없는지 그런 성상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소변 보는 횟수가 요즘 갑자기 늘어나진 않았나, 아니면 소변을 너무 이제 안 보는 건 아닌가, 소변 양이 급격히 줄진 않았나,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광 관련된 질환을 또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여름에는 아주 필수적이고요. 대개는 음료수가 아닌 생수로 해서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거나 채소라던가 과일 같은 것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꽉 끼는 옷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로 감염의 기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넉넉한 품의 옷을 입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종 감염성 질환은 우리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잘 유지하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충분하게 이렇게 좋은 생활 유지하셔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름철 소변 그리고 방광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